자, 반갑습니다. 한국남자 종민입니다. 한 고대생은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아 결국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 의대의 한 교수는 악플과 비난 그리고 엄청난 악성 문자들에 시달렸습니다. 이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디지털 교도소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디지털 교도소에서 신상을 박제당한 후 온갖 악플과 악성 문자에 시달리다가 그 고대생 같은 경우에는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거고, 카톨릭 의대 교수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이게 다 디지털 교도소 때문인데, 디지털 교도소가 뭐냐면은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예요. 근데 여기에 논란들이 좀 많습니다.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신상을 사적으로 공개하는 거는 불법이에요. 그 성범죄자 알림이라고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도 합법이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성범죄자를 조회하는 것까지는 합법이에요. 근데 이걸 사적으로 공유하면은 예를 들어 이걸 캡처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다, 이러면은 불법입니다. 이게 합법적으로 공개된 정보여도 그걸 사적으로 공유하면은 불법이 돼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디지털 교도소는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도 아니라 그냥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고, 당연히 여기에 공유되는 정보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불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애초에 여기서 공개하는 정보들의 출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범죄자 알림이처럼 공식적으로 공개된 신상 정보가 아니에요. 그냥 저기 그 꼴패미들한테 제보 받아다가 운영자가 그거를 보고 그래 이거 박제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신상을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사이트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심위에서 이 사이트에 대한 심의 결과를 내놓았는데 차단하지 않겠대요. 그냥 너무나 명백히 불법 사이트인데 차단하지 않겠답니다. 솔직히 전 이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를 어떻게 차단을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성인 사이트들도 다 차단을 하는 마당에 그래도 성인 사이트들은 뭔가 논란의 여지라도 있잖아요. 성인이 성인물 보는 게 뭐가 문제냐? 대통령도 SNS에 음란물을 공유하는 시대인데 우리들도 성인물 좀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디지털 교도소는 그런 논란이랄 게 있습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불법에다가 피해자만 계속 생기는데 이거를 차단을 안 하겠대요, 방심위가. 황당하죠?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강진숙, 심영섭, 이상로 위원 등 다수 위원 3명은 해당 사이트는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사적 보복을 위한 도구로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무고한 개인의 피해 발생 가능성 또한 있는 것도 사실이나,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기 위해선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전체 89건 중 17건만을 토대로 차단하는 것은 과잉 규제의 우려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개된 신상 89건 중에 17건만 문제가 되는 거라 이것만 가지고 차단을 하기에는 좀 그렇대요. 아니 근데 애초에 신상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니까? 89건 중에 17개만 문제가 아니라 89개 중에 89개가 다 문제라고요. 하다못해 조두순 신상을 공개해도 불법이라고. 이게 이해가 안 되나? 그리고 여기서 말하기를 89건 중에 17건이 문제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나머지 89 빼기 17, 그러니까 72개의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논란이 안 되고 공론화가 안 된 거지,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객관적인 증거나 판결, 이런 신빙성 있는 자료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카톡짤 몇 개, 이런 거 가지고 얘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얘가 이러이러한 나쁜 말을 했다, 얘가 여성 혐오를 하고 있다,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지인 능욕이라고 부르더라고. 애초에 그게 지인 능욕이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지인 능욕을 했다고 해서 그걸 인터넷 공개적인 공간에 신상을 박제하겠다는 거는 더 말이 안 되죠. 그 예전에 서강대였나 무슨 대학에서 성희롱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은 남학생이 여학생한테 우리 과 애들 정도면은 예쁜 거지, 소개팅인가 미팅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근데 이게 타인의 외모를 평가하는 여성 혐오라면서, 그래가지고 이 일로 인해 아마 8개월인가 뒤에 실질적인 처벌까지 이어졌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 꼴패미들 기준으로 보면은 저런 것도 다 지인 능욕이고 여성 혐오라고 하는데, 거기에 올라온 게시물들 중에 정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진짜 범죄가 맞는 게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이걸 또 쉴드 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디지털 교도소 취지 자체는 좋지 않냐고. 그 심의위원 중에 한 명은 또 이런 말을 했대요. 굳이 폐쇄시키기보다는 그냥 놔둬서 얻는 공익적인 측면들도 있다고.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 삼청교육대는 왜 욕하는 거예요? 일부 억울한 피해자가 있었겠지만은 깡패들 잘 조져놨잖아요.
그 깡패짓 못하게 하는 거는 공익적인 측면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뭐 취지가 좋다 이런 말도 의미가 없는 게 그러면은 페미니즘도 취지 자체는 좋으니까 받아들이셔야죠. 그 페미니즘 취지가 뭐예요? 남녀평등 아니 연함평등 아닙니까? 그 연함평등 반대하세요? 아니잖아. 그럼 받아들여야겠네. 그리고 태극기 집회하는 어르신들 이분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집회를 하고 있겠어요? 그 어르신들 나이도 많으신데 그런데 나오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 나라를 위하는 그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 이것도 취지가 좋으니까 받아들여야겠네. 항상 느끼지만은 목적이나 취지를 가지고 결과를 정당화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결과가 좋으면 좋은 거고 결과가 나쁘면은 그냥 나쁜 겁니다. 그럼 뭐 나도 대한민국 남성 인권을 위한다는 취지로 페미들 잡아다가 막 어떻게 해도 됩니까? 안 되잖아. 안 된다고요. 결과가 나쁘면은 그냥 나쁜 거예요. 지금 디지털 교도소의 결과가 뭐예요? 일단 불법이다. 무고한 피해자가 생겼다. 사람이 죽었다. 그냥 쉴드를 칠 게 없어. 왜 이거를 폐쇄하는 건지 모르겠네. 취지고 나발이고 이거는 그냥 나쁜 거예요. 이게 약간 페미들의 사고 과정이 좀 그런가? 의도나 취지가 좋으면은 뭐 다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나? 그 탈코르셋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꼭 못생기고 뚱뚱한 그런 뚱땡이들이 나와가지고 나는 예뻐지기를 거부한 거다. 나는 내 의지로 일부러 이렇게 생겨먹은 거다.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못생긴 거면은 그냥 못생긴 거지. 막 사회 탓하고 남자 탓하면서 탈코르셋이니 뭐니 이딴 소리 하는 거 그냥 다 자기 합리화하고 정신승리로밖에 안 보입니다. 자, 뭐 이게 어쩌다가 지금 탈코르셋 얘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 영상 결론은 의도나 취지가 좋아도 결과가 나쁘면은 나쁜 거다.